안녕하세요. 이베스트 철강, 금속, 그리고 소재 담당 안회수입니다. 네, 이번 소개해드릴 자료는 이제 양극재 기업들 인이 자료입니다. 지난 몇 달간 양극재 기업들이 IRA 법안에 가장 수혜를 받는 주체로 해석이 되면서 급등 흐름을 계속 보였는데요. 이렇게 한번 좀 모멘텀이 지나면서 좀 조정 흐름을 받기도 하고 있고, 또 밸류에 대한 고민도 좀 시작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이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쓴 자료입니다. 이제 먼저 네, 먼저 양극재 기업들이 원료 내재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를 좀 먼저 비교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내재화 현황을 이렇게 비교하려는 이유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IRA 법안을 좀 충족할 수 있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GM이랑 SDI 향으로 장기 공급 계약 40조 원 수주가 나왔잖아요. 그때 포스코 퓨처엠이 원료 내재화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원료를 내재화할 경우에는 마진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료를 내재화를 하면 이렇게 마진 확장이 생기는 이유가 일단 보시면, 네, 일단 보시면 이게 리튬 기업들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거의 작년이랑 올해까지 거의 영업이익률이 한 적어도 20, 30%씩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료가 업스트림에서 원재료로 최종 팔리기까지의 스프레드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원료를 적어도 미드스트림부터 내재화를 한다면 마진의 확장룸이 생기겠죠. 그래서 좀 기업별로 그래서 내재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엇보다 일단 원료 내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양극재를 만들 때 가장 투입 원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리튬이랑 니켈이 그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를 합니다. 근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IRA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마진 확장이랑 좀 더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니켈이나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밸류 체인이랑 좀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IRA를 충족할 수 있느냐를 좀 결정하는 원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튬에 대해서 어떻게 내재화 준비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드리면, 네,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진행하고 있는 캐파를 50% 정도를 이제 조달을 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5년까지는 30%, 그러니까 내재화율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30%, 그리고 30년도에는 한 65%까지 내재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좀 돋보이는 점은 포스코홀딩스가 염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업스트림이잖아요. 이렇게 업스트림 단계에서부터 내재화를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받아올 때 좀 더 싼 가격으로 받아올 수 있고, 그만큼 원가 절감 폭도 클 수가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룹사에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죠. 이 기업은 탄산 리튬을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이제 에코프로 그룹사 내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그룹 기업이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은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1.3만 톤 캐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제2공장 1.3만 톤을 추가로 증설에 들어갔고요. 23년 올해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탄산 리튬이랑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사이 스프레드가 킬로그램당 15달러에서 20달러까지 좀 치솟았어요. 이렇게 그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사이에 좀 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에코프로 BM이 좀 에코프로 그룹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마진 폭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LNF인데, LNF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까지는 내재화 관련된 계획이 많이 미약해서 좀 저평가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원료 내재화 계획을 좀 많이 공유를 해줬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신호 리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랑 우리나라에다가 수산화 리튬 정제하는 공장을 합작사로 좀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스포듐인 광석을 가져와서 정제하는 컨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양극재 하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글로벌 리튬 기업들이랑 공급 계약을 좀 선제적으로 체결을 해두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급 계약을 많이 체결해 두었고 거기서도 받아오는 물량도 있고요. 근데 다만 공급 계약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좀 이렇게 업스트림이나 미드스트림부터 아예 리튬을 내재화하고 있는 전략은 좀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니켈이랑 전구체 내재화 현황을 좀 비교를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좀 전구체도 리튬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지만 앞으로는 좀 전구체도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RA 법안에서 2027년까지는 또 결국에는 중국 외 그리고 미국 아니면 북미 아니면 FTA 국가에서 조달하는 원료 비중이 27년에는 결국은 80% 이상까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 내재화도 결국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제 공장은 중국에 많더라도 원산지는 호주, 칠레, 결국 FTA 국가가 많아서 좀 조건 충족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FTA 국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중국을 다 거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IRA를 충족하느냐 그런 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JV 원료 전구체 내재화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거의 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랑 JV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RA 법안에서 FEOC라고 해서 외국 우려 기관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외국 우려 기관을 포함한 곳에서 원료를 조달해 온다, 부품을 조달해 온다 하면은 무조건 다 100% 보조금 제외 조항이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나 중국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IRA가 애초에 시작된 의도가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조금 배척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대비해서라도 설사 우리 기업들이 지금 전구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랑 JV를 좀 준비하고 있더라도 좀 나중에는 지분율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려면은 사실 전구체를 왜 다 JV로 준비를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크게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에서 가져올 때가 싸기 때문이에요. 경제성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니켈 같은 그런 원재료를 조달하는 거를
중국 기업들이 일단 훨씬 쉽게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뭐 기술 노하우죠. 전구체가 워낙 장치 산업이고, 좀 장치 산업이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게 수율을 뭐 잘 잡고 그런 거가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분율을 만약에 나중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면 누가 좀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기업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사업을 그러니까 양극재를 생산하기 전에 이미 전구체 생산부터 시작을 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구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가져오는 게 BEP를 맞추기 쉬워서 그렇게 뭐 가져오고 중국 기업들이랑 JV를 맺더라도 나중에 이런 IRA 법안 때문에 지분율을 조절해야 한다? 근데 기술력이 있어서 지분율 어쩔 수 없이 조절해야겠다 하면은 지분율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전구체 내재와 관련해서 발표된 내용들,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최종적으로 전구체 내재화율 목표는 70%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구체 캐파는 우리나라랑 중국에 해가지고 1만 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증설 물량도 계속 있어요. 증설 물량도 있어서 이게 점차 포스코 퓨처엠이 24년에는 한 4만 톤, 나중에 점차 늘어나긴 하는데 일단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늘어나서 2030년까지 내재화율 목표는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는 포항 산업단지에 CNGR이랑 합작으로 전구체 10만 톤, 그리고 황산니켈 25만 톤을 이제 설립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또 이거 다음으로 좀 기사에 나왔던 것 중에 화유코발트랑도 합작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이 난 거는 아니고 좀 논의 중인 사항이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구체 캐파가 한 4.8만 톤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쭉쭉 장기적으로 내재화율 목표를 27년에 3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새만금에 이제 GEM이랑 SK온이랑 같이 합작으로 전구체 5만 톤 캐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LNF는 특이한 점이 이것도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 특이한 점이 중국 기업이랑 JV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이랑 전구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다가 LSM&M이랑 6에서 8만 톤 규모로 전구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새만금 3단에 화유코발트랑 합작 5만 톤 하겠다. 28년 준공 목표로 하겠다. 발표를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27년 기준으로 전망되는 전구체 내재화율 전망치 좀 담아놨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양극재 기업들 제품 로드맵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원료 내재화 중요성 얘기 드리면서 원료 내재화 현황 비교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움직임이 지금 우리나라 셀 기업들도 이렇게 광물들 확보하기 위해 많은 계약 맺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광물을 직접 확보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캐나다의 시그마리튬이라는 기업 인수하겠다 뭐 그런 의사도 밝힌 적도 있고 GM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산에 앞으로 직접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 부품을 제때 조달하느냐, 이 부품 조달하느냐, 그리고 부품을 어느 정도 이제 잘 조달하느냐가 굉장히 기업의 펀더멘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사업을 이렇게 늘려가는 이상 이렇게 광물도 직접 조달에 좀 개입하는 거는 점점 앞으로 확대될 움직임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그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렇게 완성차 기업들의 원료 직접 조달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소재나 셀 기업들에게 사급 주는 물량이 좀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원료 내재화만큼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제품들, 스펙들을 잘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소재 기업들이 가공비 협상 테이블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품 로드맵을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품 다변화라고 했을 때 일단 자동차에서 프리미엄 라인으로는 하이니켈, 이제 하이니켈 라인이 좀 이제 하이니켈의 지위는 계속될 거다라고 여겨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용량으로 가서 이제 프리미엄 라인은 조금 비싸더라도 이렇게 고용량, 고출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이니켈의 지위는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니켈에서는 니켈 함량을 더더더 높여서 90% 이상까지 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단결정까지 잘 도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가격을 또 이제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싶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값싼 모델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볼륨이나 엔트리 모델을 타겟으로는 점점 LFP 채택도 늘어날 테고요. 실제로 테슬라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LFP 채택하겠다, 일부 모델에서 채택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는 앞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좀 확대가 되면은 삼원계도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LFP는 그냥 브릿지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LFP는 이런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ESS 쪽에서도 아무래도 채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FP의 시장 확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한 방향성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양극재 기업들이 하이니켈이랑 LFP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은, 지금 양산 중인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이렇게 두 개의 기업뿐이에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NCM 9반반으로 지금 21년부터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NCMA 90% 이상으로 지금 21년에부터 양산을 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올해부터 단결정 제품 양산 시작 들어갈 계획이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은 아까 전에는 NCMA 90%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년부터 NCMA 95%까지 높여서 양산 시작할 계획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90% 제품에다가 단결정 좀 섞어가지고 양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LFP 역시 지금 양산 계획 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기업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뿐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24년부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분기 지금 기준으로 현재 고객사 평가 중으로 파악이 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LFP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 목표로 LFP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밝혔고요. 그 밖에 지금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린 포스코 퓨처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80%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25년부터 양산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GM 합작 얼티엄 셀즈 양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LFP는 진출 검토 중이다 정도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하이니켈 제품은 지금 아직까지는 80% 제품까지만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90% 이상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FP도 사업화 검토 중이다 정도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밸류를 보시면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 이제 PER로 LNF가 지금 25배 정도 받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4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거의 80배, 75배 정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탑픽으로는 LNF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평가된 요인도 있지만 그 밖에도 LNF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질적인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근데 그 이유가 크게 원료 내재화 전략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고객사가 LG에너지솔루션이랑 테슬라 쪽에 너무 많이 몰려있다라는 점이 좀 저평가 요인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료 내재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이랑 전구체 다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 다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안에 유럽 진출 계획 구체화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또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지금 신규 고객사 비중을 OEM 포함해서 30%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진출 역시 지금 기존 계획 그대로 지금 이제 IRA 관련 AMPC 이런 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걸 기다릴 뿐이지 북미 진출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잘 소통을 해 주었고 또 이거 말고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구체 원료 내재화 측면에서 전구체는 중국과의 JV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랑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애초에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이니켈이나 LFP 측면도 기술력도 이제 하이니켈도 90% 이제 니켈 함량 90% 이상 양산하고 있는 기업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얼마 없어요. 90% 이상짜리 양산하고 있고 또 특히 원통형 향으로 NCMA 90% 시장만 봤을 때는 거기서는 MS가 굉장히 독보적이고요. 이러한 기술력 바탕이라면 솔직히 내재적 강점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절대 모자랄 것이 없다. 오히려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전혀 LNF가 이렇게 저평가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 때문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양극재 기업들 인이 자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